네,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어느덧 저희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을 통해 알아보고 실제 저희가 만들어 온 앱에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활용하도록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 애플의 철학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은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애니메이션은 최신 앱 디자인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여러분들도 많은 앱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애니메이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은 앱을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 말은 즉, 너무 애니메이션이 사용자 경험에 방해되도록 과한 것은 문제겠지만 그 프로젝트나 서비스에 맞게 적절한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보다 더 사용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또 기능들과 UI 요소들에 대해 명확하게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앱 개발에서 애니메이션은 사실 뺄래야 뺄 수 없는 핵심 구성 요소예요. 둘, 앱에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하는 것이 스위프트 UI 개발 시 핵심적인 동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실제 스위프트 UI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다 보면 UI 킷보다 더욱 간단하고 편리하게 적용된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애플의 두 가지 핵심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자면 애플이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능들이 발전되어 왔고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저희 한번 이번 학습을 통해 알아보고 느껴보시죠. 우선 애니메이션을 본격적으로 알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프트 UI에서 실제 뷰 렌더링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간단한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가 탭이 되면 Selected State Property 변경을 통해 이미지의 스케일을 변경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뷰의 종속성을 추적합니다. 앞에 스위프트 UI, 프로퍼티 래퍼 섹션 및 실제 구현을 하면서 많이 마주쳤기 때문에 해당 코드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렵지 않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이 코드들을 뷰 밸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뷰 밸류로는 이미지에 붙은 뷰 모디파이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어떤 이미지의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 뷰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의 온탭 제스처를 통해 실제 탭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업데이트 트랜잭션이 열립니다. 이때 스테이트 프로퍼티가 변경되고 종속성이 변경되면서 뷰가 무효화되고 트랜잭션 종료 시 프레임워크는 렌더링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바디를 다시 호출합니다. 우측 어트리뷰트 그래프를 보시면 셀렉티드 프로퍼티가 내려오면서 스케일 이펙트를 변화시켜 최종 이미지가 결국 변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해당 그래프 흐름에서도 리자이러블 등도 거치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을 위해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본적인 스위프트 UI에서 뷰 렌더링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되게 어렵지 않죠? 그럼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면 스위프트 UI에서의 뷰 렌더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전 장표에서 예시로 들었던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달라진 점은 탭 제스처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 뿐이죠.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뷰 렌더링 업데이트가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일 이펙트는 애니메이션 속성인 특수한 어트리뷰트입니다. 즉, 애니메이션 가능한 속성의 값이 변경되면 트랜잭션에 애니메이션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어트리뷰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과 같은 흐름을 동일하게 타는데 달라진 점은 스케일 이펙트를 만나면 애니메이션 설정을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복사값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 값에서 새 값으로 보관해 줍니다. 즉, 트랜잭션이 열림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애니메이션을 가진 스위프트 UI가 뷰 렌더링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뷰 렌더링 업데이트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저희가 앞서 뷰 렌더링 업데이트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스케일 이펙트와 같은 애니메이션 가능한 속성은 애니메이션 되는 데이터를 결정하는 걸 이제 살펴본 애니메이터블이라고 합니다. 둘째, 애니메이션은 시간 경과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결정합니다. 즉, 애니메이션 구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애니메이터블과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애니메이터블부터 보겠습니다. 애니메이터블은 애니메이터블 데이터를 통해 애니메이션에 사용될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애니메이터블은 프로토콜로 해당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모든 뷰에 대해 애니메이션 가능한 속성을 빌드합니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뷰가 애니메이터하려는 데이터의 get, set, 벡터 프로퍼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니메이터블 데이터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데이터인데요. 벡터 애리스메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벡터 애리스메틱은 CG플로트, CG포인트, CG렉트와 같이 1차원부터 4차원 벡터, 그리고 두 벡터를 융합해 하나의 더 큰 벡터 타입인 애니메이터블 페어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벡터를 처리함으로 모든 것을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애니메이터블을 구성해가지고 뷰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좌측 애니메이터블 뷰를 보시면 XY 스테이트 프로퍼티를 변경하는 버튼과 커스텀 서클이 담겨 있습니다. 커스텀 서클은 우측과 같이 쉐이프이고 이 쉐이프는 애니메이터블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커스텀한 직접 원을 그려줄 때는 애니메이터블 데이터를 구현해요. 이제 X, Y 값이 변경될 때 애니메이션을 본인이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위 뷰에서 변경되는 X, Y를 통해 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터블을 사용할 때도 주의할 사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커스텀한 애니메이터블 사용에 대해 주의할 점으로 애플에서는 두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커스텀 애니메이터블은 애니메이션의 모든 프레임에 대한 바디를 실행하기에 내장된 이펙트보다 애니메이션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내장된 이펙트를 사용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커스텀하게 구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즉, 웬만해서는 내장된 이펙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터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핵심 구성 요소로 애니메이터블과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학습해볼 부분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위드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미 구축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커스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시간 흐름에 따라 값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이밍 커브 애니메이션, 스프링 애니메이션, 하이 오더 애니메이션.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애니메이션은 타이밍 커브 애니메이션입니다. 타이밍 커브 애니메이션은 속도 및 지속 시간을 정의하는 곡선을 사용하여 값을 보관해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기본적으로 내장된 리니어부터 이지 인 아웃 중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커스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리니어는 일정한 속도로 선형 진행됩니다. 이지 인은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어 끝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이지 아웃은 반대로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이지 인 아웃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지 인과 이지 아웃을 합친 것으로 애니메이션이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다 끝으로 올수록 다시 점점 느려지는 진행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은 타이밍 커브 메서드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고자 하는 커스텀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코드를 보시면 내장된 타이밍 커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받는 인자로는 유닛 커브가 있습니다. 이 유닛 커브는 배지의 제어점을 사용해서 타이밍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우측 커스텀 커브 코드처럼 시작과 끝 제어점을 조정해서 애니메이션의 초기 및 최종 속도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커스텀 애니메이션을 결국 사용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준 유닛 커브 인스턴스를 넣어서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프링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애니메이션은 스프링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주어진 시점에 값을 결정합니다.
내장된 스무스, 스냅피, 바운시와 타이밍 커브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커스텀하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바운스가 전혀 없는 스무스, 둘째로 바운스가 적은 스냅피, 셋째로 바운스가 많은 바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하게 스프링 메서드를 이용해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커스텀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코드를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프링 메서드와 인터폴레이팅 스프링 메서드를 통해 만들 수 있고 공통적으로 스프링 타입의 인자를 받습니다. 이 스프링 타입은 iOS 17 이전에는 질량, 강성, 감쇄 등 이런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저를 직접 시켜서 만들 수 있었지만 해당 코드에서는 iOS 17 이후에 간단한 애니메이션 구성을 위해 더 디벨롭된 것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iOS 17부터는 더 단순화되어서 듀레이션과 바운스만을 주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스텀 스프링 인스턴스를 애니메이션에 넣어 사용할 수가 있죠. 특히 iOS 17부터는 with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기본값이 이제는 스프링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되었기에 더욱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속도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정지하여 좀 UI에 유기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런 걸 구현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신 iOS 릴리즈 버전은 16 대역이지만 곧 이제 17이 릴리즈 되기에 아마 이 강의가 나가는 시점에는 17이 릴리즈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 자체의 타겟은 16으로 진행됐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17에 대응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17에서 좀 더 애니메이션에 대해 수요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신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타이밍 커브 애니메이션,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좀 더 고차원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한 메서드들을 학습해 볼까 합니다.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스피드 메서드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딜레이 메서드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시작 타이밍에 딜레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반복에 대한 두 메서드, repeat count와 repeat forever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repeat count는 몇 번 애니메이션을 반복할지 그런 것들을 지정하여 애니메이션을 구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면 repeat forever는 애니메이션을 계속 반복하여 구동시켜 줄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인자로 auto reverse가 있어요. 이 인자는 다시 이전 상태로 거꾸로 돌아갈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true입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애니메이터블 데이터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데이터라고 알아보면서 벡터 애리스마틱을 준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 벡터 애리스매틱은 대체 뭘까요? 애니메이션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 애리스매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 애리스매틱은 동일한 타입의 두 벡터를 더하거나 빼고 벡터와 스칼라 값을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값의 유형으로는 스칼라와 벡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용어들이 막 생각나는데요. 동일합니다. 네.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으로 방향이 전혀 없는 값이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 모두 가진 값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밸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벡터 애리스매틱을 가지는 스케일드와 인터폴레이티드 두 메서드입니다. 스케일 메서드는 주어진 값을 일정한 비율로 변경하고 주로 확대, 축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인터폴레이티드 메서드는 보관을 통해서 값 사이에 완만한 변화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업데이트에 대한 컨텍스트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트랜잭션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학습해 볼까 해요. 먼저 트랜잭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전파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트랜잭션이 없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아래와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1번, 2번 이미지에 탭 제스처에 각기 다른 with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해당 이미지들은 한 화면, 즉 한 뷰에서 나타나 있고요. 두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트리거는 동일한 셀렉티드 프로퍼티로 하나의 이미지만 눌러 탭을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두 이미지 모두 애니메이션이 같이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번 이미지를 탭하게 될 때 어트리뷰트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과 같이 루트 트랜잭션 딕셔너리에 이지 인 아웃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되고 뷰 렌더링 시 각기 다른 두 이미지에서 스케일 이펙트를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각기 다른 두 이미지에 이지 인 아웃 동일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원치 않더라도 두 이미지에 같은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만약 우리가 트랜잭션을 잘 설정했다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이전 장표에서 봤던 동일한 코드에서 달라진 점은 트랜잭션의 사용입니다. 각 이미지마다 트랜잭션을 이용하고 스케일 이펙트에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을 붙여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어떤 이미지에서 탭 이벤트가 발생되고 루트 트랜잭션 딕셔너리에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더라도 스케일 이펙트를 만나면 각 이미지에 설정된 트랜잭션에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킵니다. 즉 트랜잭션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트랜잭션 딕셔너리에 애니메이션이 없거나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어도 뷰가 호출될 때마다 속성이 지정된 트랜잭션 애니메이션으로 제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위 코드에서 탭 제스처의 위드 애니메이션 사용도 필요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트랜잭션을 통해 루트 트랜잭션 딕셔너리와는 독립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걸 트랜잭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트랜잭션에도 분명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 UI가 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모든 하위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무차별적으로 재정의하면서 의도치 않은 애니메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할 때도 주의하여 의도를 명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모디파이어로 애니메이션 종류와 트리거를 인자로 받습니다. 코드로 살펴보면은 해당 코드에서는 섀도우와 스케일 이펙트에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을 구성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모디파이어 사용 시에도 만약 아래 코드처럼 섀도우와 스케일 이펙트 밑에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면 섀도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원치 않았더라도 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서 의도치 않은 애니메이션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말 신경 써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도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거고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신경 써서 사용한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의도에 맞는 아주 잘 구현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애니메이션 모디파이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위 계층이 사용자의 제어하에 있는 리프 컴포넌츠 구조에 적합합니다. 둘째로 리프 컴포넌츠 구조가 아닌 경우 예기치 못한 애니메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것이든 장점이 있고 그 단점을 명확히 알고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스위프트 UI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저희 뷰 모디파이어에서도 동일한 흐름처럼 알아보고 저희 코드에 적용시켜 봤잖아요. X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서 적용시켜 줄 거냐? 먼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버튼 있죠? 이 음성 메모 버튼. 이 친구를 누르면 기존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음성 메모 자체가 없었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없었죠. 이게 그냥 눌렀다 뗄 때 그냥 이미지의 교체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이 이미지의 교체 대신 이 눌렸을 때 이게 녹음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실제로는 이 녹음 중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이 버튼에 이미지를 확대했다, 축소했다, 확대했다, 축소했다. 이걸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통해 스케일을 변경시켜 보면서 간단하게 코드를 구현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현해 줘야 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처에 새록새록 하시죠? 홈에 보이스 리코더, 리코더 뷰 이쪽이겠죠? 프리뷰를 한번 켜놓고요. 이 녹음 버튼 뷰라고 우리가 따로 이 차일드 하위 뷰로 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녹음 버튼 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뷰가 녹음 버튼 뷰가 되는 것이죠. 제가 프리뷰를 괜히 눌렀네요. 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디바이스로 확인할 거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 변수를 이용할 겁니다.
이 내부에서만 말이죠. 그래서 is animation 상태를 불 타입으로 지정해 주고요. 초기 값은 이니셜라이저로 지정해 줄게요. false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초기는 false가 값이 들어가 있겠고요. 우리는 이 마이크, 이쪽이죠. 레코딩 버튼, 현재 레코딩이 되고 있는 이 마이크 버튼을 구현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스케일 이펙트의 변화를 위해서 스케일 이펙트를 지정해 줄 거예요. 이 스케일 이펙트는 우선 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다면 1.5 그러니까 될 때 커질 거예요. 네, 될 때 커질 거고 1.5만큼 해줄 거고 스케일 이펙트가 is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죠. 1로 이 애니메이션 불 타입의 스테이트 값을 통해서 1.5만큼 늘어났다, 1로 줄어들었다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줄 건데 그걸 위한 전초석으로는 이렇게 스케일 이펙트라는 이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얘가 나타날 때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on appear가 될 때 이제 with 애니메이션으로 감싸줍니다. 애니메이션. with 애니메이션으로 감싸주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거냐? 저희는 스프링 인자를 활용해 볼게요. 스프링 메서드를 활용하고 이 스프링에 repeat count를 repeat forever로 줄게요. 카운트만 하면은 몇 번만 반복하고 애니메이션 멈추잖아요. 근데 녹음 중일 때는 계속 반복해서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with 애니메이션으로 repeat forever를 지정해 줍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클로저로 어떤 액션을 할 거냐 한다면 is 애니메이션을 톡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반복해서 계속 is 애니메이션 불값을 true and false 계속 반복해서 forever로 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 스케일 이펙트가 1.5배 늘어났다, 1배 줄어들었다 계속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보시면 이 음성 메모에서 얘를 눌렀다가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컸다 줄었다 잘 적용되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지하고 다시 눌러보면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이 아직 안 없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쵸? 작은 상태, 초기 상태부터 커졌다가 다시 이전 상태로 오는 게 아닌 구현이죠, 현재는. 왜 그러냐? 이게 온어피어가 됐을 때 계속 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뷰가, 이미지가 얘로만 나타났더라도 이제 내부에서는 얘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보일 때, 이제 disappear, 사라졌을 때 is 애니메이션을 false로 꺼줍니다. 네, 이렇게 꺼주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구현을 알아볼게요. 동작을 한번 봐볼까요? 이 버튼 잘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 중일 때 스케일이 1.5배에서 다시 1로 이렇게 repeat forever, 즉 무한 반복하면서 with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종료하면은 사라지고 기존 이 마이크 화면에 나오고요. 다시 화면 이제 다시 녹음을 하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상태부터 계속 1.5배 누를 때마다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적용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스케일 이펙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원하시는 모디파이어를 이제 불값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 상태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면 이런 뭐 세 개진 네 가지를 가진 상태들을 이제 열거 타입이나 어떤 구조체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계속 변경시켜 주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보이스 리코더의 이 음성 메모, 이 아이콘의 크고 작음 이걸 반복해 주기 위해서 is animation이라는 불타입의 스테이트 변수를 두었고 초기 값은 false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다가 스케일 이펙트라고 해서 이 이미지의 크기를 늘려주고 줄여줄 수 있도록 스케일 이펙트 메서드를 모디파이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is 애니메이션이 true이면 1.5만큼 커지고 false이면 1만큼 다시 작아져서 원래 상태 크기를 유지하게 되도록 모디파이어를 붙여주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나타날 때 이 스프링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리핏 포에버로 반복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돌려주는 것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톡을 시켜줘서 계속 트루 앤 폴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질 때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초기화시켜서 폴스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음성 메모 앱 코드에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럼 다시 키노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적용시켜 봤어요. 뭐 이론으로 배운 거는 좀 딥할 수 있지만 적용시킬 때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해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기본만 잘 알고 있으면은 정말 상상하시던 모든 것들을 애니메이션,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복잡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화려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잘 다루고 더 많은 디자인 소스들을 제공하고 가져갈 수 있다면 훨씬 더 풍부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은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이 어떤 것인지 딥하게 파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 앱에서도 살짝 구현도 맛봤어요. 어떠셨나요? 스위프트 UI의 심화, 이제 그 섹션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재밌으셨나요? 아니면 좀 어려우셨나요? 아마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고 재밌다고 느껴지셨으면 처음 강의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잘 따라와 주셨던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스위프트 UI 애니메이션 활용까지 알아보면서 전체적인 이 강의의 전체 목차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더 남은 강의가 없다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잘 사용하고 또 재밌게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한번 가져보셨으면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특히 스위프트 UI 심화 이 부분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조금은 딥하게 들어가서 갑자기 흥미가 안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 네, 흥미가 생기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 아마 적용시켜 보시면은 더 흥미가 여러분들한테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공식 문서하고 따따디시 영상들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참고한 게 없고 전부 다 이 강의들은 애플 공식 문서와 따따디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제가 iOS라는 스위프트 UI를 많이 다루는 좀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공식 문서를 보거나 따따디시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스위프트 UI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 있다면 제 블로그를 많이 참고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프트 UI에 대한 글도 많이 작성하고 여러분들과 아니면 다른 모든 그런 스위프트 UI가 아니더라도 iOS 기술 공부를 하는데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레퍼런스를 참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스위프트 UI로 앱 구현하기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스위프트 UI로 여러분들과 앱을 실제로 라이브로 구현해 보면서 함께 해봤는데 조금 우여곡절도 많을 수도 있었고 라이브 코드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에러가 나는 상황에서 같이 고민하는 점, 조금 뜸을 들인 점 그런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스위프트 UI로 앱 개발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모든 분들이 스위프트 UI로 재밌게 앱 개발을 쉽게 접하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바람이고 스위프트 UI를 하는 저의 작은 목표이자 애플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그린 조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